문화와 사상과 역사에 대해서 또 예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하고 이제 헬라 시대 같이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이 또 배경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은 기독교 사상은 서양 철학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워요. 우리 한국이면 한국적인 어떤 문화와 문학 그 학문들이 좀 배경이 되면 좀 좋은데 솔직히 한국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학문들은 다 이제 조선시대 이후로는 거의 중국에서 유입이 되고 그 주작, 양명학, 고증학 같은 걸로 이제 청나라까지 왔는데도 우리 한국은 그 주작을 성리학으로 바꾼 그런 그 주체적인 건 있지만 19세기까지는 최한기, 정약용 전까지는 다 중국의 어떤 문헌들을 얼마나 잘 해석하고 또 그거를 받고 주석을 다느냐 그거의 어떤 문화였기 때문에 주체적인 학문으로서 많이 쇠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헬라 세상 그러니까 전 세계 문화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두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헬라가 헤브라이즘과 만나서 중세 기독교를 어떻게 이루는가 그것들을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헬라는 이제 그리스의 모든 그 문화를 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태리가 이쪽에 있고 이태리 여기에 이제 그리스잖아요. 지도 알아요? 그리스. 그리고 여기에 터키. 여기에 이제 발칸 반도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쪽이고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고 그렇죠? 그 헬레니즘이라는 거는 거의 이쪽을 다 얘기해요. 터키까지. 터키 쪽. 지금의 어떤 그리스뿐만 아니라 옛날 유고 연방공화국 마케도니아라는 국가가 있죠? 마케도니아가 원래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신화 중에 트로이 300도 보고 트로이도 봤지만 그 터키 쪽 다 그쪽이 이제 헬라 문화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헬라인들은 그 고린도서 1장 18절에 헬라인들은 뭐를 추구했다고 그래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다고 그러죠. 지혜.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했고 헬라인들은 지혜, 소피아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소피아가 어느 나라 수도죠? 불가리아 수도예요. 불가리아. 이 소피아 가니까 이 여자들이 다 리듬 체조 선수 같아. 여자들이 소피아. 부다페스트는 헝가리고요. 네. 소피아 가니까. 그래서 철학이 필로소피죠. 필로가 뭐예요? 필로가 러브예요, 러브. 아가페, 필로.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뭐 성경에서는 다 똑같이 씁니다. 사랑.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소피아를 사랑하는 게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이라는 게 소피아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지혜를 가는 거였어요, 지혜. 플라톤에서도 플라톤 최고 위 등급이 통치자인데, 통치자는 지혜를, 그리고 그 다음 이 행동대장급들이 수호자라고 그래요, 수호자는 용기를, 그리고 일반인은 절제를, 그리고 이것들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정의를 했어요. 정의가 뭐냐? 통치자는 지혜롭게 통치를 하고 수호자는 용기 있게 싸우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절제해서 생활하는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 정의로운 나라가 국가다라고 국가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거 있지만 통치자들이 지혜롭게 하면 됐죠. 또 수호자들이 용기 있게 하면 되잖아. 군, 경, 뭐 검찰. 그러니까 일반인들 절제해가지고 일반인들만 죽어나는 거지 뭐. 응?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최상위거든. 지혜를 추구한 사람도 헬라인들이에요. 근데 헬라인들은
특히 두 가지를 추구했는데 디오니소스적 심포지움과 아폴론적 아레테. 이게 중요합니다. 디오니소스라고 들어봤어요? 디오니소스? 술의 신인가? 술의 신이죠. 이게 저기 로마로 가면 뭐가 되냐면 바카스가 돼요. 바카스. 우리가 먹는 음료가 바카스예요. 바쿠스. 디오니소스. 이게 심포, 이 심이란 말이 같이 하는 거죠. 심포니 오케스트라. 심. together, get together. go together. 이게 포지움은 축배를 드는 거예요. 이게 디오니소스적 심포지움은 뭐냐면 술 마시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디오니소스적.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게 굉장히 감성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러면서 축제 유의를 즐기는 거예요. 에피크로스 같은. 네, 에피크로스. 에피크로스. 에피크로스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겠죠. 아폴론적. 논리적, 합리적. 여기는 스토아죠. 스토아. 스토아파. 그러니까 아폴론적인 아레테. 아레테가 뭐냐? 아레테가 탁월함을 얘기해요. 탁월함. 탁월함, 인간성, 본질의 추구, 지성, 지혜, 인간 다음을 추구하는 게 바로 아레테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바로 이 헬라 문화의 그 사상적 배경이라는 거죠. 디오니소스. 그 디오니소스적도 있고 아폴론적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 아폴론적, 이 플라톤은 이 아폴론적인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지.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인 거는 이 사상 배경들이 옛날에 그 저기 소피스트들 있잖아요. 그 궤변론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돈벌이를 그걸 했단 말이에요. 또 상대적인 윤리관.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 The man is the measure of everything. Man is the measure of everything이기 때문에 쾌락 추구하니. 쾌락을 추구했고 또 그건 막 유체적인 쾌락은 아닌데 쾌락을 추구했고 또 디오니소스적인 게 신화가 중요해요. 신화, 연극. 신화, 연극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술 작품. 그리스의 예술은 에로틱하고 아름답거든. 신화, 연극, 예술. 이것도 좀 살펴볼 건데 이쪽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죽기 때문에 누가 나왔느냐?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바로 소크라테스가 나왔고 그 소크라테스는 이제 책을 낸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 때문에 죽잖아요. 이것들을 반대하고 궤변론자들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어떤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자들 여기에 물들어 있는 많은 민주주의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사형으로 몰아갔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형제도가 그 당시 사형제도가 막 도망갈 수 있는 사형제도였잖아요. 근데 안 도망가고 죽었지. 그래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은 바로 소크라테스인데 그 가장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이 아테네라는 나라는 너무 타락한 나라. 그래서 민주주의를 거부했죠.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소크라테스의 사상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책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거예요. 문답지.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다 소크라테스의 문답하잖아. 플라톤의 모든 책들은 대부분 소크라테스 주인공이고 문답식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추구한 거예요. 이 아폴론적인 것들. 그래서 이 탁월함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 탁월함을 올림픽 경기 같은 것, 이 탁월함은 지, 덕, 체, 지혜, 지식과 덕도 있어, 인품도 있어야 되고 체육을 해야 돼. 플라톤의 뜻이 넓다는 거 아니에요, 어깨가. 플라톤. 평평하고 넓은 거예요. 이 체육을 했다고. 이 플라톤의 국가는 굉장히 어떤 저기예요. 또 군사적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 통치자는 만능해야 돼. 여기서 이 민주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철인 통치잖아요.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돼요. 철학자가. 그래서 이 플라톤을 흉내낸 게 로마의 오현제. 5명의 그 뛰어난 통치자가 이 로마 시대 예술은 두상이야. 다 대가리만 이렇게 해놨어요. 영웅주의적, 제국주의적 예술이에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리스는.
영웅주의적 제국적인.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대상 같은 거 할 때 뭐 아그리파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대가리만 이렇게 해놓은 거 두상. 그게 로마식인데 로마 5현제가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 5명의 황제가 나와요. 도미티안 황제는 요한계시록 때 도미티안 황제 98년에 딱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그때부터 네르바부터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네르바부터 한 명이 누구였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180년에 딱 맞춰. 그 5명의 통치자의 특징이 뭐냐면 철학자. 나는 철학자 통치자다. 그래서 수염을 길러요. 수염을 길게 길러. 그러니까 이 스토아파 철학의 대가가 누구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예요. 스토아파의 대가 철학이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영화에서도 봤죠? 글래디에이터에서 나오잖아. 그 코모두스에게 죽는 그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데 코모두스라는 이 엉터리 그 아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수염을 잘라. 난 철학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쾌락주의자다. 그래서 이 철학자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요거를 반대했고 그리고 요 아폴론적인 게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은 탁월함을 추구했어요. 뭐 이데아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요 두 가지의 배경. 헬라 문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는 요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하느냐. 그 문제가 계속 나온 거고 이 고린도 교회 있죠? 성경에 나온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뭐예요? 그 은사도 많고 그렇지만 이 디오니소스적인 게 너무 강하잖아. 쾌락, 음란, 타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로마도 그렇죠. 로마가 그 저기가 있잖아요. 그 목욕탕과 콜로세움 경기장. 목욕탕과 경기장이 가장 많은 타락을 이뤘거든. 로마에 가보면요, 놀랄 정도로 굉장히 그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화들은 그리스보다는 조금 이제 좀 질은 떨어져. 제국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어떤 건축이나 그런 방면에서는 그리스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로마 문화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타락이 된 거지. 거기가 이제 정치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하고 죽여라 살려라 하잖아. 그거를 누가 판단하는 거야? 민중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민중들이 살리려는 목소리가 크면은 살려줘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워낙 로마 황제들은 이 암투가 많았기 때문에 원로원과의 관계도 있었고. 그 시저가 죽은 거예요. 브루토스한테. 자기 황제가 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브루토스가 반대. 자기 아들처럼 길러던 브루토스는 죽은 거 아니에요. 죽임당한 거.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 로마 문화로 이제 넘어오는 단계. 그런 어떤 그 문화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알고 또 헤브라이즘도 알고 하면 우리가 좋겠죠. 그래서 헬라는, 그리스는 여러분 저기 가보면 좋은데 도시국가죠. 도시국가. 폴리스 국가예요. 폴리스. 근데 폴리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80%가 산이에요. 국토의 80%가. 그래서 제가 이 데살로니카,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 데살로니카를 거쳐가지고 이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이 저기 뭐죠? 그 파트라스라고 그 바울이 떠났던 한 거예요. 파트라스에서 다시 이태리 바리 쪽으로 이제 배 타고 페리 타고 이렇게 넘어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갈 때 짧은 거리인데도 산이 많기 때문에 또 기차가 별로 좋지 않아요. 20km로 가. 산 10km, 20km로 가. 그러니까 보기는 좋아. 보기는 좋은데 다 산지예요. 산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저기가 되는 거지. 옆 동네랑 교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많은 도시국가들이 생긴 거예요. 도시국가들이. 도시국가들의 가장 큰 국가가 어디냐면 아테네와 스파르타죠. 아테네와 스파르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제 특히 이제 도시국가로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헬라 문화는 배타적인 문화예요. 배타적인 문화. 이거 저기 이집트랑 똑같아요. 이집트 옛날 고대 피라미드도 배타적이었거든. 배타적이고 계급적이에요. 계급적.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 노예제도. 확실한 노예제도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아무에게나 안 줘요. 그게 바로 헬라가 멸망한 이유예요. 헬라가 멸망한 이유. 그러니까 가장 강했던 나라가 스파르타와 아테네인데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죠. 크세르크세스한테 이기잖아요. 크세르크세스. 그때 크세르크세스의 왕비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이때 연합국한테 지잖아요. 스파르타와 아테네, 그리스 총연합국. 진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테네는 해군이에요. 해군. 스파르타는 육군. 이 둘이 여기 상업이 발달하고 여기 농업이고. 근데 여기서 또 권력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둘이 싸우잖아요. 이쪽은 델로스 동맹, 여기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래서 이 둘이 싸운 전쟁을 뭐라고 그래요? 펠로폰네소 트로이 전쟁. 트로이는 이제 신화예요, 신화. 트로이 전쟁 이제 나올 거야. 트로이 전쟁은 엘렉트라 컴플렉스 할 때 트로이 전쟁 나올 거예요. 이게 트로이 전쟁이 저기잖아요. 그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드잖아. 실제 있었던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의 일리아드를 거친 다음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10년간을 바로 오디세이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이렇게 치른 거지. 거기서 누가 이기냐면 스파르타가 이겨요. 스파르타가 이긴 다음에 여기다 이제 통치를 해. 아테네를 과두 정치라고. 과두 정치. 이 통치 기간이 별로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쭉 나오고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거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과두 정치. 이때 하도 이 나라도 배타적이지만 이 나라는 더 배타적이야. 300 영화 봤잖아. 300에서 노예국가 아니었어요? 네, 노예국가예요. 300에서 왜 졌어요? 300에서 그 장애인 같이 나오는 그 사람이 길을 알려줬잖아. 페르시아한테. 응? 길을 알려줬잖아요. 왜냐면 싸움을 못 나가는 거야. 자기 장애인이라고. 스파르타는 장애인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였어요. 네, 맞아요. 네, 죽였어. 북한이 그렇죠? 북한은 장애인이 없는 거 알죠? 옛날 영국 18세기, 19세기에도 장애인을 태어나면 죽였어요. 왜냐면 유전적 결정론, 그리고 이성주의, 과학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죽였다고. 그러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이 아닌, 진화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신론적 진화론도 있고, 진화론은 다 나쁜 건데, 유신론적 진화론, 캐톨릭은 다 진화론이잖아. 진화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야, 그쪽은. 이신론처럼. 근데, 다 죽이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다 죽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처벌가 별로 없었어. 장애인이 왜 있었나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아났나 봐. 이야기 꾸민 거지. 장애인, 노예, 이런 사람들, 시민권이 절대 가질 수 없어.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죽잖아요. 군사는 시민권이 가진 사람이 군사를 하거든. 다 죽으면 나중에 테베라는 도시국가에 멸망을 했는데 스파르타가 시민권자가 그때 500명인가 300명밖에 안 남아. 더 주질 않으니까. 시민권. 아테네도 마찬가지. 아테네 시민권을 주질 않으니까 점차 멸망하는 거지. 그래서 헬라 다음에 누가? 로마가 멸망시켰잖아요. 헬라의 마지막이 누구냐면은 헬라의 마지막이 여왕, 유명한 여왕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가 헬라의 마지막이거든. 헬라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네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네 파트로 나눠지고 프톨레미 왕조라고 아프리카와 이스라엘 이쪽에 걸치는 프톨레미 왕조가 생겨요. 프톨레미 왕조. 거기에 마지막이 이제 2차 3주 정치 때 안토니우스 하고 마지막 악티움 해전에서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악티움 해전 안토니우스가 죽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로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로마가 이제 지중해를 다 패권을 갖는 거예요. 물론 이 한니발 후에 이미 이제 1, 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니발 후에 이제 지중해를 다 석권을 하는데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자기들끼리 싸움이었어요. 로마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에서 이제 마지막 안토니우스와 전쟁을 해서 이긴 거지. 이제 로마가 성립하는데 거기서 깨달은 거지. 역사는 배워야 되잖아. 근데 역사의 진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게 인간이지. 그게 진리고. 근데 로마는 배웠어요. 그래서 뭐를 주냐?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서. 로마 시민권. 네. 로마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시민권에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을. 충성을 해서 로마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럼 세계 인류 국가, 세계 최고 국가, 강대국 되는 조건이, 첫째 조건이 뭐예요?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 절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민족 국가만이 세계 최 강대국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될 수가 없어. 지금부터 막 민족을 흡수해야 돼. 몽골도 다민족 국가였어요. 몽골은 종교 관용이기 때문에 이슬람, 뭐 캐톨릭, 그리고 뭐 그때 개신교는 없었으니까 이슬람, 캐톨릭, 뭐예요, 막 불교, 뭐 다 모든 종교들이 자유롭게, 이슬람 쪽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몽골 쪽이나 자유롭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본국을 쳐들어갔어. 알렉산더 대왕이 한니발이 있고, 한니발 전에 누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어떻게 페르시아를 이겼느냐? 알렉산더가 1000명부터 시작했어. 이 사람이 1000명이 시작해서 10,000명, 20,000명, 30,000명 계속해서 10만 대군을 다 이겼어요. 어떻게 했느냐? 특히 이수스 전투라고 가장 유명한 전투. 알렉산더의 전략을 이 한니발이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에요. 한니발은. 그리고 한니발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그 유명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이게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나와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자마 전투를 이 재현하는 게 나와요. 거기 글래디에이터에. 이게 뭐냐면 자기의 민족, 자기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제한적인데 정복을 하면 전 국민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자기 군대를 흡수를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이긴 인물이에요. 알렉산더가. 근데 한니발이 똑같이 그걸 했는데 뭐만 안 했어? 페르키아의 식민지였던 카르타고는 또한 좀 폐쇄적이에요. 여기가 폐쇄적. 문화나 경제나 상업은 로마보다 더 발달되어 있는데 폐쇄적이야. 근데 로마는 이게 여기서 얻었거든.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권을 준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로 쳐들어가잖아요. 이탈리아 쳐들어가가지고 이탈리아 쳐들어가서 한니발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거의 로마까지 계속 갔었죠. 로마를 다 지배했어. 이제 그 로마 본성을 언제 공격하느냐만 남았어요. 근데 쉽게 되질 않는 거야. 왜? 본성이 보이나요? 로마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다 로마가 다민족 국가거든. 원래 시저도 어디 출신이에요? 갈리아 출신이에요. 갈리아가 어디냐면 프랑스예요. 지금 프랑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 후기 때 그 세베르투스라고 그 왕이 있는데 세베투스는 아프리카 출신의 최초의 그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로 어거스틴이 아니라 그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죠.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갈리아 출신이에요. 다민족 국가라고.